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각 산업별로 미치는 영향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주요국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유가 하락과 반등에 따른 여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내용으로 이어갈까요? 네, 저유가 덕분에 이 부진했던 기업들의 실적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로존 내 최대 저가 항공사 중에 하나인 라이언에어가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유가로 비용 절감에 성공을 했고 이번엔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같은 흐름들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저유가에 따른 영향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유가로 인해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산업의 범위가 넓습니다. 실제로 석유 관련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내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각 기업의 비용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긍정적이죠. 또 이것이 고용을 유지하고 내수를 살리는 데는 분명히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전문가 의견으로도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분명히 경제 논리로 보면 죽어야 될 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공급과잉 산업들이 글로벌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기 기업들이 살아난다라는 측면에서는 낙폭과대주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어렵던 산업의 종목군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봤을 때는 이런 저유가 기조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각 산업별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인도 혼재하고 있다. 그래서 장단기의 영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급하게 내려가서 물가 하락 압력도 있고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저유가로 인한 소비 증가의 효과 이런 것들이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좋아지는 부분과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기업의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자면 유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유가로 인해서 미국 소비는 또 늘고 있고 한국에서는 경상수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며 업종별 대응 전략도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긍정적인데 그 긍정적인 흐름이 일부에만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4분기 GDP가 나오는데요. 연율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 4분기까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즉 기여율 부분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비입니다. 거기서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더 긍정적인 앞으로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뭡니까? 미국의 소비와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이 좋을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한국의 수출과 무역 수지를 어저께도 봤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의 무역 수지 올해 들어서 크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강세라는 얘기고요. 전반적으로 수출주에는 부정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이 옆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국 수출 내에서 석유 제품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봤더니 석유 제품을 포함하니까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석유 제품을 뺐더니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 제품들의 가격 변화에 따라서 이 수출이 4분기 수출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IT나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은 더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미국 소비와 연관지어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향후 우리가 석유화학 제품들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 아시안 지역 수출이라든지 일본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출은 앞으로도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석유화학 제품들의 시황은 쉽게 개선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미국의 소비와 연관이 있고 또 미국의 소비 증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기계업종,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업종, 그다음에 IT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기계장비, 부품,
재료 이런 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유가로 인해서 미국 소비가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는 것은 뭐 경상수지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이 안에서의 숨어있는 함정은 좋아지는 게 너무 한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좋아지니까 경제가 좋아집니다가 아니라 이게 좋아지면 실제로 좋아지는 업종은 한정적입니다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자동차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시황에서 자동차 기업들을 비교 분석해봤었는데 포드 자동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이 픽업 트럭의 부진 때문에 실적이 다소 크게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의 생산량 판매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쪽에선 픽업 트럭에서는 일본 차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또 전통의 강호인 GM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포드가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포드는 실제적으로 이 미국 시장 자체가 SUV와 픽업 트럭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단 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약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드의 실적이 부진했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포드 자동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미 2013년 후반부터 거의 횡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M을 포함한 대부분의 자동차 종목군들이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독일차를 제외한다면 마찬가지죠. 프랑스나 유럽 자동차는 모두 하향세고요. 미국 차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 자동차는 하락한 이후에 박스권을 보이면서 횡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자동차의 성장이 정체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런 기조에서는 크게 벗어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현대차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판매량과 생산량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떨어진 이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향후 한전부지 투자를 고려해보면 배당 또 늘릴 것을 고려해보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종목 중에 이렇게 할인돼서 거래되는 종목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배당도 준다고 하죠. 또 향후 추가적인 투자도 늘린다고 하죠. 중국 공장 만들죠. 생산량은 보시다시피 항상 목표한 것보다 많이 팔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자동차를 지금 사는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좀 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것이냐를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보면 저는 아직은 단기적으로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아직도 양쪽으로 더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 중국의 제4, 5 공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또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소비 중에 기계업종이 왜 좋아지고 있냐면 현대자동차의 그 매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공장을 증설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현대차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데요. 단기적인 수익률 싸움에서는 여전히 현대차보다는 현대차를 둘러싸고 있는 설비 투자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시장이 그동안 성장했던 것은 이머징 시장의 성장 때문이었는데 러시아 힘들죠. 중국도 조금 정체되고 있죠. 그다음에 브라질 최근에는 뭐 페트로브라스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자동차 시장보다는 자동차 시장에 투자에 선행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더 좋고 장기적으로 현대차는 정말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땐 현대차가 매력적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 효율성 좀 살린다면 현대차와 관련된 설비 투자 종목에 좀 더 집중해보자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1월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에 대해서도 앞서 저희가 이슈 브리핑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서는 삼성물산이나 이오테크닉스를 매수했고요. 기관 측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카카오를 사들였습니다. 이들 종목군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목 수가 한정적이긴 합니다만 또 최근에 연기금에 사고 있는 종목은 전반적으로 낙폭과대부터 시작해서 인덱스 한 번을 쭉 돌리면서 다 사고 있는 게 특징이죠. 그런데 많이 산 종목만으로 우리가 특징을 요약해보면 외국인들은 지분 가치와 투자 확대에 지금 올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의 아이디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턴어라운드죠. 다음 카카오 실적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더 이상 안 좋아질 실적이 있을까 정도로 좀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게 턴어라운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아이디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외국인들은 지분 가치 쪽, 그다음에 투자 확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 반대로 기관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이러한 투자 시각에 비춰봤을 때 저희가 어떠한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아이디어, 투자 확대와 지분 가치 쪽에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전에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대차가 여전히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와 같은 과정에서 지금 현대위아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관심권에 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 SDS나 제일모직 같은 종목군들도 관심권에 놔야 된다. 왜냐하면 삼성 SDS는 지분 가치 측면에서는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향후 사업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죠. 지분 구조상으로 보면 최하단 종목이나 사업 구조상으로 보면 최상단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삼성 그룹 전체의 물류를 담당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삼성이 타이젠을 비롯한 이런 서비스 쪽에 점점 강화를 보인다면 아마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의 종목군들이나 추가적인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지주회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인 턴어라운드 쪽에 살펴봤을 때 눈에 띄는 종목 몇 개를 보시면 통신업종에선 KT입니다. 작년에 이제 실적을 떨어내는 과정에서 또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일회성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비용 감소 과정에서 이 이익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마케팅 비용 자체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이익의 정상화 과정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주가보다는 당연히 레벨업이 시도될 수 있다. 거기다 황창규 회장의 여러 가지 경영 마인드까지 더해지면 추가적으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신약 효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이런 턴어라운드 효과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삼성전기나 삼성 SDI처럼 올해 최악의 실적을 보였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갤럭시에 올인하다가 중국 폰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이 턴어라운드에 결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겠고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투자할 것인지 많이 올랐더라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추세 종목에 투자할 것인지는 선택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나 옳은 투자 판단을 한다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들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워낙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 전략에 기반한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세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시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낙폭과대주의 반등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운입장 선전략에서 함께 하시죠.